젤렌스키 푸틴 처벌 19번 외치며 5가지 평화 전제 조건 제시. 초강경 대응 외친 우크라. 유엔 총회 화상 연설라서 처벌 단어 19번 쓰며 역설. 더 전범 특별법정 선치 등 평화 전제 조건 5가지 제시. 우크라이나는 우리 영토를 훔치려 한 것에 대한 처벌을 요구한다. 수천 명을 살해한 것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우리의 여성과 남성을 고문하고 이들에게 굴욕을 준 것에 대한 처벌을 바란다.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전 세계에 파괴적인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다. 22일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거듭 강조한 것은 지난 2월 말 끔찍한 전쟁을 시작한 러시아를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26분 건처 영어로 진행된 화상연설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처벌이라는 단어를 무려 19번이나 사용하며 자신의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큰 고통을 받던 우크라이나인 입장에서 가장 큰 처벌을 받아야 할 이는 플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평화를 원한다. 유럽은 평화를 원한다. 세계도 평화를 원한다. 전쟁을 원하는 유일한 이가 누구인지 우리 모두 봐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를 처벌해야 우크라이나와 세계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였다. 이 연장선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를 위한 5개의 전제 조건으로 침략에 대한 처벌, 인명의 보호, 안전과 영토의 회복, 안전보장, 자유에 대한 결의 등을 언급했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으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 누려온 거부권 박탈, 러시아 시민들의 비자 제한, 러시아의 침략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 법정 설치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전 세계가 관심을 기울이는 협상에 대해선 러시아는 진정한 협상을 겁내고 있다. 그들은 거짓말을 한다. 이는 압제자와 테러리스트들의 특징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날 강경 발언에서 잘 드러나듯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인 지난 3월 말 튀르키예 이스타불에서 진행됐던 평화협상 때보다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더 높인 상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지난 13일 공개한 안전보장에 대한 제안 내용을 보면 3월 말 협의 내용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 유럽, 튀르키예, 러시아 등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3일 안에선 조약 체결국에서 러시아를 제외했다. 또 3월엔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단념하는 중립화에 동의했지만 이번엔 안전보장 조약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때까지 적용되는 잠정 적긴 것이라는 내용을 넣었다. 또 조약의 적용 범위도 3월과 달리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까지 포함시켰다. 하지만 현실적인 국제관계의 힘의 균형을 생각할 때 푸틴 대통령의 처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등의 요구가 즉시 사용될 가능성은 없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협상 대신 서구의 군사 지원을 받다 전장에서 러시아를 패퇴시키는 해법을 추구하기로 뜻을 굳힌 셈이다. 이 경우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러시아의 핵 위협이다. 우크라이나 고위 관료들은 푸틴 대통령이 거듭 입에 담고 있던 핵 위협에 맞서 서구 핵 보유국들이 더 강력한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인 미하일로 포돌라크 대통령 수석 보좌관은 이날 영국 가디언에 다른 핵 보유국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등 외국 영토에 핵 공격을 감행할 생각을 하는 순간 러시아의 핵 발사장을 파괴하기 위한 신속한 보복 핵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매우 단호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리나 테레시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도 러시아가 핵을 쓸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러시아에 대한 확고한 최후 통첩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지하고 명확하게 표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푸틴 성토장 된 유엔 총회, 러시아는 이길 수 없다. 이웃을 침략, 러시아 성토장 된 유엔 총회, 중재자 튀르키예도 러시아 주민 투표 비판, 중국은 냉담, 인도 전쟁의 시대 아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주권 국가를 지도에서 지우려고 이웃을 침략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둘째 날 기초 연설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도 높게 비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핵 위협을 하면서 비확산 체제 의무를 거침없이 묵살했다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리츠 트러스 영국 총리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야만적인 무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불구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맹비난했다. 전날 플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역 부분 동원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푸틴이 재앙적 실패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때까지 쉬지 않고 지원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해 비난의 날을 세운 것은 이들만이 아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확산으로 3년 만에 처음 대면으로 열린 올해 유엔 총회에서 대다수 주요국 정상들이 러시아를 성토했다. 일반 토의 기조연설 첫날인 지난 20일 연단에 오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가 2월 24일 러시아 침공일 목격한 것은 제국주의와 식민시대의 복귀라고 말했다. 이번 전쟁에 중립을 표방한 국가를 겨냥해 오늘 침묵을 지키는 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신제국주의와 공모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같은 날 연설에서 제국주의 복귀는 유럽의 재앙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제국주의 그리고 신식민주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세계 평화 질서에 대한 재앙이다 라고 말했다. 숄츠 총리는 이튿날인 21일 미국 뉴욕 타임스 인터뷰에선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며 그는 잘못 생각했고 상황을 과소평가했으며 절망적이다라고 했다. 러시아와 서구 사이에서 중재자를 자처하는 튀르키예도 22일인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의 4개 주에서 자국 편입을 묻는 주민 투표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 설명을 내어 그런 불법적인 기정사실화는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인 20일 레체프 타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미국 PBS 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일부 영토 점령을 인정하는 것이 분쟁의 해결책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아니라 침략당한 땅은 우크라이나로 반환될 것이다 라고 답했다. 러시아가 2014년 3월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해서도 그에게 크림반도를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호국들이 모인 15, 16일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도 냉담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16일 푸틴 대통령 면전에서 지금은 전쟁을 하는 시대가 아니다 라고 말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15일 정상회의에서 영국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서구와 거리를 두어온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러시아를 두둔하는 경우를 찾기 어렵다. 아프리카 연합 의장인
마키살 세네갈 대통령은 20일 유엔 연설에서 아프리카는 신냉전의 온상이 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